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이거 네, 켜져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이 모의입법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률을 만들 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과잉 제한으로서 침해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패널로 초청된 것은 헌법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당하고 좋은 입법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 할지라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코멘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소리 청년국회 법안 공청회에서 사법부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제할 청년의원 김세빈입니다. 발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후 판례를 통해 정당방위 규정이 적용되는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논한 후 일부 개정안을 발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저히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인데요. 야간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위협을 가하자 피고인의 딸을 울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있던 죽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해당 남성의 어머니가 남성을 보호하려다가 죽도에 맞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딸의 현재의 법익을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인데요.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나서던 중 남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뜯길 정도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평소 술에 취하기만 하면 폭행을 일삼았던 남편이었기에 피고인은 또 폭행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그 순간에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현재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첫 번째 판례와 같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요. 법원에서 정당방위의 구성 요건을 상당히 좁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이유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공격권 남용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판례와 같이 미래에 부당한 침해를 당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당방위의 입법 목적인 자기보호의 원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연예인 이태원 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함께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 2명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자신이 맞서서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신구조문 표에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부당한 침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형법이 마련되고 나서 정당방위가 현재 관점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플러스 가까운 미래까지 할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입법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느냐, 너무 좀 세게 여쭤봤나요? 네. 네,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가까운 미래를 꼭 집어넣어야 될 어떤 필연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법률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불명확한, 어느 정도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당방위의 인정 여지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가까운 미래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었을 때 결국에는 이 가까운 미래도 사법적으로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깝다라는 것도 개개의 사안에서 법관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까운 미래라는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은 현재가 오히려 더 좁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미 침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지금은 현재라는 개념이 포섭이 돼가지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대항을 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반면 현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까운 미래라는 걸 만들면은 반드시 지극히 가깝게 지나간 과거도 별도로 개념을 정립을 해줘야지 현재와 앞뒤가 맞게 돼요. 근데 가까운 미래만 집어넣으면 오히려 현재가 좁아져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행위들도 여기에 포섭을 못 시킬 수 있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할 것보다는 이 현재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판례가 축적이 되고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더 많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에 따라서 형성이 돼야 될 문제지 가까운 미래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게 오히려 정당방위를 지금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방위가 더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지금 기존 법률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도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